이게 하다 보면 진짜 된다라는 걸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항상 수업하실 때 너네 이거 되는 게임이다. 이거를 너네 스스로 믿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붙고 나니까 아, 이거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들리나요? 다 들리는 걸까요? 마이크 써주시면. 어딨지? 죄송해요. 뒤에. 제가 긴장을 조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월부터 임국현 교수님한테 논술을 배워서 2026학년도 연세대 편입에 합격해서 지금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한다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딱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합격자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기본 정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동일 계열 출신인데 당연히 비동일 계열도 상관없으시고요. 학점은 4.5점 만점 기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논술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임국현 교수님을 만나서 논술의 논자부터 배워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내가 논술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건 다 상관없이 교수님 커리큘럼을 조금 믿고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방법을 굉장히 상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복습에 조금 강점이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띄워놓은 건 제가 월별로 짰던 학습 루틴인데요. 이게 제가 아마 7월쯤에 실제로 썼던 학습 루틴이에요. 그래서 매달 루틴에 작게 수정할 사항들이 생겨서 저는 아무래도 한 달 간격으로는 루틴을 수정하고 그에 맞춰서 시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짜시는 게 좋은 이유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 저는 스카에서 공부를 했는데 스카에 앉아서 아 오늘 뭐 하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웠어서 오늘은 이거 하는 날 하고 이렇게 짜라락 정해놓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표에서 보이시겠지만 사실 복습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조차도 복습이 반이고요. 이 아래로는 싹 다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때 저는 항상 나는 왜 이 답안을 써내지 못했는가 라는 거를 기준으로 조금 제 답안을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찾았던 기준은 이렇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간 부족, 두 번째로는 표현력 부족, 세 번째로는 아예 논제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답안을 쓰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나는 왜 이 답안을 써내지 못했는가 라는 거를 스스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서 보셔야 내가 그 갭을 어떻게 메꿔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의 답안을 분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시간이 부족하셨다면 저는 요약이랑 핵심 파악을 하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단축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초기 답안지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줄을 치고 그걸 옆에 다시 완벽한 문장으로 적고 그게 마음에 들어야만 답안지에 옮기는 학생이었어요. 완벽주의가 조금 심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재진수를 2번을 하게 되는 거라서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습관을 빠르게 버리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을 친 다음에 그걸 옆에는 수식이나 이런 키워드로만 적어놓은 뒤에 답안지에 바로 재진수를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답안지에 바로 써내려면 문장 재진수를 많이 하셔서 표현력을 늘려야 해요. 앞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표현력이 내가 스스로 부족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시게 될 텐데 표현이 수려하게 되지 않으신다면 이제 문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거는 필사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의미가 있고 교수님이 문장 재진술 해라, 필사해라 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필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필사하시면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냥 뇌를 빼고 필사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답안을 쓰기만 했던 학생인데 한 7월쯤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닫고 필사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하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답안을 베낀다기보다는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찾아보고 만약에 필사본에 제시된 문장을 조금 더 축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 문장 뒤에 왜 이 문장이 왔을까 하면서 개연성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필사를 하셔야 그게 진짜 내게 될 수 있고 그걸 내가 답안지에 바로 써낼 수 있는 문장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논제 파악이었는데요. 저는 사회논술에 응시를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도표가 저에게는 가장 복병이었습니다. 도표가 가장 조금 어려우시다면 도표에 제시된 문항들이 제시문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이 다른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신 뒤에 도표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게 저는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조금 능동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것도 저는 처음에 조금 벅차긴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 논제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꼭 고민을 해보시되 그러한 해석 방향이 논리적인가 또 스스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국향 교수님 커리큘럼을 저는 1년을 다 따라갔던 학생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면서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은 아 진짜 모든 걸 다 주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체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써낼지는 사실 학생 스스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시되 내가 어디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한가를 언제나 점검하시면서 교수님의 답안과 스스로의 답안의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도 스터디원들이랑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스터디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멘탈 관리인데요. 제가 불안도 많았고 자기의심도 굉장히 많았던 학생이라 맨날 스터디원들한테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작년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스터디원들끼리 독려도 조금 해주고 아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해줬었어서 그 기간을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적으로 조금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스터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력 향상 면에서 스터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일단 복습을 같이 했고 그리고 다른 외부 지문들을 어떻게 독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봤었어요. 그래서 리트 지문도 보고 비문학 지문도 재진술해오고 하면서 문장력이나 이런 외부 지문을 접해보면서 당연히 학습량을 조금 늘리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고 초안을 써내야 하는 시점이 와요. 그럴 때부터는 서로 초안을 공유하면서 돌아가면서 첨삭을 해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잘 쓴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너 이거 어떻게 썼어? 하면서 사고 과정을 물어봤고요. 못 쓴 문장이 있다. 그러면 아 이게 이래서 잘못됐다. 이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냉정하게 피드백을 또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의 관점에 매몰되지만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채점하는 사람, 내가 내 답안을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냉정하게 나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구성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근본적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되신다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팀원을 경쟁자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같이 붙으면 같이 학교 다니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교 다닐 사이좋은 친구 또 이 과정을 같이 헤쳐나가는 전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든 시기 같이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도 많았고 자기의심도 많은 학생이었어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면서, 특히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한다고 될까? 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저 뒤에서 합격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작년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안 할 거야? 였어요. 그러니까 불안해도 시험은 오고 자기 의심이 들어도 시험은 오고 내가 못 붙을 것 같아도 시험은 봐야 돼요. 왜냐면 이미 7월이고 반이 지났으니까 이걸 치기는 쳐야 될 텐데,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책이라도 한 문장 더 보고 문장이라도 한 문장 더 쓰고 해서 붙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심이 들거나 불안하실 때마다 어차피 시험은 온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고 어차피 해야 하는 거 그냥 입 깎게 물고 나가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럼프인데요. 글을 쓰고 난 이후의 느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6월에 피크를 찍었었거든요. 저는 6월에 쓴 글이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평가도 좋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한 번은 오실 거예요. 나 되는 것 같다 라는 순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뒤로 계속 내리막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으로는. 왜냐면 그 이후로는 스스로도 제 글이 마음에 안 들었고 평가도 피드백도 많이 들어오니까 왜 안 되지? 하면서 그 당시에는 슬럼프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슬럼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써내는 답안이 스스로 마음에 든다는 건 개선점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개선점을 찾지 못하는 건 그걸 어떻게 고쳐나가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 그거는 슬럼프가 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시는 길이 자기의 답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이 마음에 드는 순간보다 더 많으시겠지만 그걸 슬럼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지금 고쳐야 할 부분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지? 라고 생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슬럼프라는 건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지만 슬럼프를 슬럼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기로 찾느냐는 마인드셋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파이팅 하셔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인데요. 합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임국향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분석보단 더 나은 분석이나 대응 방법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래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임국향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유념하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험을 칠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연세대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거 무조건 떨어졌다고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1차를 이건 못 붙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1번 문제 1시간 30분을 썼고 30분 만에 2번 문제를 파악하고 답안을 써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간 분배를 꼭 잘 하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여튼 이제 저는 1번을 너무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시간 분배를 잘못했어요. 30분은 남았고 2번 문제는 처음 받고 도표를 봤는데 이거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안 쓰고 싶어져서 펜을 그냥 딱 놓기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써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써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작년 합격자 선배한테 들은 말이 있었는데, 완성은 꼭 하고 나와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글이 아무리 명필이든 완성을 못하면 평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지만, 내가 쓴 글이 앞에 단위가 틀렸든 조금 엇나갔든 완성만 한다면 일단 그거는 평가라도 되기는 되거든요. 그래서 꼭 1번은 완성을 하는 거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훈련하시고 시험장에서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완성은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성을 딱 온점을 찍자마자 종료령이 울렸었고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합격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시험장에서 완성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7년 합격까지 준비 방법으로는 저는 첫 번째도 멘탈 관리, 두 번째도 멘탈 관리, 세 번째도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서서 합격자로 얘기하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지고 뭐 아카라카, 입실렌티 이런 영상 많이 찾아보시고 또 민족의 아리아 이런 거 찾아보시고 연세여 사랑한다 이런 거 찾아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1년이 다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꼭 스스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꼭 합격하셔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